네, 아라리오 방송입니다. 오늘은 아라리오 세미나 세 번째 시간, 동의보감 세 번째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라리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인사 한번 하시죠. 아라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아랄입니다. 녹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녹두입니다. 네, 금랑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금랑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굉장히 또 귀한 분이 저 멀리서 오셨습니다. 태안에서. 예, 태안에서 오셨는데요. 직접 이렇게 오시진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황 작가님 인사 한번 다시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열심히 청취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동의보감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형편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 신형이 이제 몸의 형태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몸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시작이 형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형기의 시작이 이 동의보감에서 보는 이제 그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느냐는 데 대한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그래서 우리 현대 이 과학에서는 우주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저희끼리 또 같이 한번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동의보감에서 이야기하는 우주론과 같이 한번 비교를 해가면서 좀 이야기를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형기의 시작, 첫 문장, 우리 녹두님이 먼저 좀 읽어 주시겠습니다. 건착도에 하늘의 형은 건에서 나오니 태역, 태초, 태시, 태소가 있다. 태역은 기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고 태초는 기가 시작하는 것이며 태시는 형이 시작하는 것이고 태소는 질이 시작되는 것이다. 형기가 갖추어진 다음에 아가 생긴다. 아란 체이고 체란 병을 말하는 것으로 병이 이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사람은 태역으로부터 생기고 병은 태소로부터 생긴다고 하였다. 어렵습니다. 건착도에 이제 건착도 얘기가 있고 이게 이제 그 고대 이제 우주를 바라보는 우주의 시작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말투가 조금 이제 뭐 현대어가 아니라서 그런데 뭐 내용은 그렇게 별 건 없어요, 사실. 우리 현대 우주론을 다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거는 뭐 아주 뭐 껌입니까? 간단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도구가 눈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눈하고 이제 이 상상력.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제 하늘의 모습과 그다음에 이 세상의 모습 그리고 이제 이 상상력이 결합되어서 우주는 이럴 것이다. 우주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이 동양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언어로 이해를 하기에는 좀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동양에서 가장 많이 그 사용하는 어떤 이 개념들이 이제 음양오행이죠. 음양오행과 이런 주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주가 어떻게 형성됐을 것이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역, 태초, 태시 이런 것들 다 이제 주역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잖아요. 그래서 태역 여기 이제 네 단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태역, 그죠? 태역은 기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 말 현대 우주론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빅뱅 이전인가요? 예, 그렇죠. 예. 아까 양자의 어떤 요동 상태, 기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양자 요동 상태가 이제 태역 상태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태초는 이제 기가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빅뱅 초기에 플랑크 타임에서 발생하는 이제 일들이죠. 그리고
태시는 이제 형이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 형태가 형태가. 형태가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 자 형태가 보인다는 건 이제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 우주론에서 물질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그리고 그 CMB가 생긴 그때하고 비슷한 거죠. 그게 이제 빅뱅 후 한 38만 년 지나고 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질 때 그때 왜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빛이 어떻게 우주 배경 복사는 이제 빛이 탈출해서 우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때잖아요. 온도가 내려가면서 예. 그것밖에 모르겠어요. 맞아요. 온도가 내려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죠? 온도가 내려가면 뭔가가 이제 그 뜨거웠던 그것이 식으니까 이제 뭔가가 융합상 그 뭐라 그러지? 용해된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서로 뭉쳐서 물질이 형성되는 그런 단계. 그렇죠. 이제 그 빛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는 양성자하고 전자가 뭉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빛이 빠져나갈 수 있었고 그게 우주 배경 복사를 만들어냈고 그렇다면 그게 양성자와 전자가 뭉쳤다는 거는 그때 원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최초에 만들어진 수소 원자, 헬륨 원자까지 그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태시라고 할 수 있지. 예. 형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형이. 예. 그 다음에 이제 태소에서는 질이 생겼다고 했죠. 질이. 그죠? 원자는 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성질이. 그쵸. 아까 질 예. 아리아리하다. 퀄리티. 그러니까 이 원자까지는 이 수소 원자는 질이 없어요. 근데 수소가 두 개가 결합하면 수소 분자가 되죠. 돼야지. 그때부터 이 성질이 나오는 거야. 분자 상태가 돼야 성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태소는 이제 그 원자와 원자가 결합을 해서 분자가 되는 상태. 그러면 이제 그 성질을 발현하는 거예요. 물도 분자죠. 물도 수소 두 개와 산소 한 개가 결합을 하면서 분자가 되면서 물이라는 성질을 띠는 물질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병도 결국 병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런 성질이 나타나야지 그 성질에서 병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결국 태소는 여기서 이제 그 병을 말한다. 체는 병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병은 그래서 이 태소 그러니까 분자가 생기고부터 이제 병이라는 게 생기는 거지. 그 분자가 있어야지. 분자에서 병은 뭘까요? 이게 뭐 DNA가 손상되는 거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잘못된 상태. 그렇죠. 잘못 결합된 상태. 잘못된 네. 상태. 잘못 결합되면 지금 아라리님이 DNA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늙어 죽는 거는 사실 DNA가 병이 생겨서 그렇거든. DNA 결합이 이게 자꾸 잘못되고 변질되면서 이게 우리가 그 노화되고 이제 사망까지 특히나 암 세포는 그런 원인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한번 같이 연결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DNA가 뭐 잘못된다든가 변형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 에너지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뭐 분자 이후의 상태로 얘기하면은 어떤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필요한 에너지가 뭔가 좀 부족하다든가 그리고 우리 자동차를 만들 때 부품이 뭐 수만 가지 된다고 하잖아요. 부품들이 다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생기고 뭔가 부족한 부품이 생기면은 해차야 되죠. 그게 이제 잘못되는 거죠. 이제. 맞아요. 네. 병이 나는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인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형이라는 것은 인체를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제 모습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유지하려면은 에너지 공급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에너지도 있고
우리가 기운이라는 것도 있고 뭐 영양물질도 영양이라는 있고 이제 그런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운이 지금 기운 공부 많이 하시는데 이 기운을 항상 이 충만하게 하셔야 건강을 유지하셔야 또 더 앞으로 그 배운 거를 잘 이렇게 또 펼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로가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좀 저희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그 잘 들리시나요 거기서? 좀 잘 거리- 들리고요. 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네. 내용이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은데 조금은 이제 일상적으로 들리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내용은 다음이더라도 지금 형식적으로 이게 일단 소리가 좀 잘 들리고 이래야지 이제 서로 소통이 되니까. 예. 네, 말씀하시는 거 잘 들리고요. 예. 영상도 깨끗하게 되게 잘 보입니다. 아, 예. 참, 예. 대단하네요. 요즘 그 이런 예. 좋습니다. 예. 요즘에 뭐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멀리서도 다 만날 수 있고.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은 금낭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참 동계의 주에 눈이 좀 뭐해서 잘 안 보여. 형기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홍몽이라 하고 형기가 갖추어졌으나 아직 분리되지 않은 것을 홀륜이라 한다. 역에서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낳는다고 하였는데 역은 홍몽을 말하는 것이고 태극은 홀륜을 말하는 것이다. 건고는 태극이 변화한 것인데 합쳐지면 태극이 되고 나누어지면 건곤이 된다. 그러므로 건곤을 합쳐서 말할 때는 홀륜이라 하고 건곤을 나누어서 말할 때는 천지라고 한다. 열자의 태초는 기가 시작하고 태시는 형의 시작이다라고 하였는데 이와 비슷한 뜻이라 하였다. 네,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예, 참동계나 건착도나 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예,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태극에 관한 얘기를 하고 이게 역이라는 거는 이제 주역이죠. 예, 주역을 이제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건 그 주나라에서 나온 역이다. 그래서 이제 주역이라고 하고요. 근데 뭐 다른 데서 나오는 이 역보다 이제 주역이 유명하니까 이제 주역이 이제 그 대명사가 됐죠. 그래서 그 주역에 보면 이제 그 태극이 있고 태극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사상을 낳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그 변화되는 과정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양의는 음양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건고는 뭐 이제 하늘과 땅, 그죠? 하늘의 기운을 건이라고 그러고 땅의 기운을 곤이라고 그러고. 예, 태극에서 태극은 이제 그게 하나로 이루어진 거고 그게 나누어지면 건곤으로 나누어지고. 건곤이 이제 건곤의 그 기운이 이제 그대로 이제 어떤 물질화가 되면 천지가 되는 거죠. 열자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책 그렇죠. 언제 지은 책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열자는 안 읽어봐가서. 혹시 열자가 아세요? 열자에 대한. 네. 잘 모르겠는데. 요 기의 그 태초와 태시에 관해서도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건착도 하고 예, 거의 같은 개념이고요. 그 대부분 이제 음양에서는 이제 음양 오행에서는 이 어떤 우주의 힘을 말할 때 이제 음과 양의 이런 태극과 건곤, 뭐 천지 이렇게 음양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어떤
그 세상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 원리와 그 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 우주를 구성하는 힘은 이제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 음량과 가장 이제 그 비슷한 힘을 우리 그 전자기력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강력과 양력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핵 원자를 구성하는 힘이 강력과 양력이 이제 그 물질을 구성하는 힘인 거죠. 그게 뭉쳐져서 이제 각 원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력이 가장 이제 근본적인 힘, 우리도 지금 같이 느끼고 있는 힘이고, 그리고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원리는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우주가 움직이는 힘은 중력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힘들은 다 전자기력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힘들은 전자기력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수련을 해보다 보면은 그 네 가지 힘보다도 그 원천적인 힘이 이 의식인 것 같아요. 의식. 그래서 아직 이제 과학에서는 그것을 이제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만은 모든 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그 물질들의 그 원천이 그 근본이 의식 에너지다. 그래서 모든 물질에는 의식이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질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질. 질은 의식 한참 이후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이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그 네 가지 이제 힘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우리의 그 의식 에너지가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생명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방해받지 않고 이게 어떤 병든 상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 생명됨의 에너지, 그것이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처음 읽은 건착도의 맨 끝 문장, 사람은 태역으로부터 생기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태역은 기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럼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의식, 그렇죠. 그 상태에서 생겼다는 거가 이제 뒷받침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의식은 태역에서부터 생긴 것이다. 너무너무 좋아요. 네. 예, 저는 지금 이거를 질문을 드릴까 말까 하고 지금 왜냐면은 그러네, 진짜. 금당님도 여기를 지금 밑줄을 그으셔가지고 빅뱅 이전에 빅뱅 폭발 이전에도 벌써 의식은 있다는 거. 그렇죠. 기가 아직 네. 드러나지 않았을 않은 때. 상태에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깨달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련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건데, 뒷받침해 준다고요. 예, 그렇죠. 예, 아주 녹두님의 질문이 아주 기발했어요. 예리한 관찰력이 너무 감사해요.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야,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어떤 내 귀하죠. 몸을 그 초월을 해서 네. 우리 몸 안에 작은 존재가 아니고 네. 우리의 본성은 그러니까 그 우주와 같은 어떤 그 의식 상태, 그 근본적인 에너지, 이제 쿼크보다 더 이제 정밀한 그 더 문제점. 근본의 에너지가 의식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생기면서부터 병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원자에서 분자부터 병의 원인은 있는데 우리는 그 기라는 거, 의식이라는 거는 그 이전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죠. 추구하는 거는 병이 생기기
이전으로 가는 그거네요. 오, 의식. 그렇죠, 그렇죠. 회귀. 네. 당연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뭐 너의 주인이 뭐냐. 너의 주인은 너는 네 누구냐 몸이야. 막 그렇죠. 이래. 응, 뭐 질문. 이 먹고 선생들이 그렇죠. 너는 누구냐 막 딱 질문하잖아. 응.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답이 우리는 나오고. 정말 이 작은 질병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그 폼생폼사 한다고나 할까? 맞아. 무슨 그리고 뭐 요즘에 뭐 그 자기 프로필 뭐 몸을 아름답게 가꿔가지고 프로필을 뭐 이렇게 어필하려고. 하시고 하는 그런 데에 이제 많이 매몰되어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원래 우리의 본성이 뭔지를 깨닫고 나의 실체가 뭔지를 조금 더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우리가 좀 많이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너무 조금 뭐 좀 신비하고 네. 너도 다 해보면 네가 해봐야 안다 다 깨달으면 알게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애매한 것이 아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현대 입자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것과도 상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뭐 근데 어렵게 아니고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우주가 생기고 그죠? 그다음에 그 우리 인간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엄마 뱃속에서 시작을 했는지 얘는 잉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예. 우리가 이제 아까 인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의식적 존재는 태어에서부터 태어로부터 생긴. 사실 의식적 그걸 여기서는 이제 사람을 대표로 얘기했을 뿐이지 생명이라는 것은 의식적 존재는 이미 그 양자 진동 상태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 의식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형태가 이제 그 빅뱅의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다시 엄마와 아빠로부터 계속 이렇게 이제 자손이 번성해 나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잉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해방에 천지의 정기가 만물의 형으로 되는데 아버지의 정기가 혼이 되고 어머니의 정기가 백이 된다. 첫 달째 품는 태는 유락과 같고 두 달째에 열매가 되어 자두와 비슷하며 세 달째에 형상이 생기고 네 달째에 남녀가 나뉘며 다섯 달째에 금골이 만들어지고 여섯 달째에 머리카락이 생기며 일곱 달째에 혼이 유동하여 오른손을 움직일 수 있고 여덟 달째에는 백이 유동하여 왼손을 움직일 수 있으며 아홉 달째에 몸을 3번 돌리고 열 달째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나온다. 그중 10달을 넘겨 태어난 아이는 부귀하고 장수하며 10달을 채우지 못한 아이는 가난하고 미천하며 요절한다라 했다. 되게 두 분은 실제로 임신을 해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새는 미숙아도 좀 많이 태어나가지고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거는 옛날에 이제 그런 선입관이 포함이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지금은 그 미숙아로 태어나도 더 건강하게도 그렇죠. 예. 당시에는 그런 의료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나온 애들은 사실은 그럴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아. 죽거나 아니면 안 예, 죽더라도 예, 거의 이제 정상적인 삶을 못 못 사는 살았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정기라고 여기서 이제 그 혼과 백의 개념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거 이제 이것도 그런 어떤 동양 사상의 어떤 그런 개념인데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아버지의 정기는 정자가 될 테고 어머니의 정기는 난자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유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이제 현대에서는 이걸 발생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발생을 어떻게 이제 수정란이 이게 발생을 해가는 건가에 관한 것들이 다 사실은 지금 밝혀져 있거든요. 유락이 어떤 이 젖꼭지 같은 뭐 이런 어떤 예, 그런 젖이 떨어지면 이렇게 하는 거 거의 그걸 유락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젖망울이 이렇게 떨어질 때 하는 모양. 그게 약간 그 옥구슬 비슷한 왜 옥 있잖아요. 옥같이 이렇게 돼 있는 모양. 그게 이제 한 달째. 예, 그게 이제 유락인데 그게 이제 그 배아죠, 배아. 배아가 처음에 그걸 이제 엠브리오라고 하는데 그 배아가 이제 그런 모양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지금 현대 발생학에서의 모양과 거의 정확한 그런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걸 어떻게 그 배아를 관찰은 한 것 같아. 배아를. 예. 그 당시 현미경이 없었을 텐데 그걸 어떤 형태로 관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그 배의 형태를 관찰을 한 좀 흔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그렇지만 다른 거의 이제 그런 발생 과정이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한 달 정도씩 이렇게 차이는 있는데 그 4달째 남녀가 나뉜다라는 건 이건 이제 형태상 보이는 거예요. 네, 형태상 보이는 거고. 이전에 이미 이제 그렇죠. 결정됐겠죠. 원래는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이미 그때 이미 만날 때. 우리 이미 지금은 알잖아요. 그 X 염색체와 Y 염색체가 결합을 하면서 결합했으니까. 그때 이미 성은 결정되는 거예요. 수정 당시부터. 이때부터 표시가 나는 그렇죠. 표시가 난다는 그걸, 뜻이지.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예. 뭐 그 정도 보시면 뭐 거의 이제 비슷할 것 같고요. 여기 몸을 돌린다고 했잖아요. 9달째 몸을 3번 돌리고 이게 이제 그 출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뭐죠 머리가 반대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거의 이제 비슷해요. 현대 발생학에서도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머리 자세를 이렇게 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개월째가 되면 이제 출산하는 거죠. 예. 이제 요즘에는 뭐 시대에 따라서 상속이 빨라진 건지 이제 여기 보면은 7달째 돼야 뭐 움직일 수가 있다고 나오는데 그 전에도 움직이지 않나요? 맞아요. 오른손을 움직인다. 6개월. 예. 7달 이전에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빨라가지고. 이게 지금 여긴 7달인데 6달째쯤 되면 이제 움직임이 활발해진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현대 발생학에서 예. 정리한 거 보면 6개월째 되면 굉장히 이게 태동이라고 하나요? 예. 그걸 이제 몸의 방향을 여러 번 바꾼다고 그래요. 예. 요새는 막 금방 태어나도 막 눈 뜨고 너무너무 웃겨요. 그죠? 옛날에는 눈 감고 애가 눈을 안 떠갖고 나는 애가 어떻게 된 줄 알고 엄청 고민해요. 그리고 여기 뭐 7달째 오른손 움직이고 8달째 뭐 왼손 움직이고 이거는 사실은 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예. 이건 약간 음양관에 의해 가지고 오른손 왼손을 좀 그렇게 이제 나눠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잉태와 관련된 상냥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람이 처음 기를 받을 때 9일째 음양이 확실히 정해지고 49일이 지나서야 태를 이루기 시작하며 그 뒤로는 7일에 한 번씩 변화한다. 그러므로
306일에서 296일을 채운 아이는 모두 상급의 그릇이 되고 286일에서 266일을 채운 아이는 모두 중급의 그릇이 되며 256일에서 246일을 채운 아이는 하급의 그릇이 된다. 대개 천간의 갑은 반드시 기와 합쳐져야 나올 수 있고 지지의 축은 반드시 자와 합쳐져야 기를 수 있으니 본래 천지의 덕이 합쳐지지 않았다면 사람은 절대로 태어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9달째 신이 펼쳐지고 기가 충만해져 태가 완성된다 하고 또한 10달째 태를 품는다고 하니 천지의 덕이 기와 합쳐진 다음에야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이제 만기를 다 채워야만 상급이 된다. 이건 아까 말한 어떤 좀 의료적인 상황과 관계된 것 같고요. 이제 갑하고 기, 축하고 자가 합쳐진다라는 건 이게 갑은 천간에서 이 갑과 기가 이게 이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사주 명리학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게 합충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갑과 기가 합쳐지면 토가 돼요. 갑기 합토가 되고 그리고 축과 자가 합쳐져도 토가 돼. 이 기운이 합쳐지면 토가 된다. 이 토라는 게 그 음양회에서 우리를 이 몸을 이루는 가장 베이스가 토잖아요. 토 성분이 베이스를 이루는 그 성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있어져야만 이제 천지의 덕이 합쳐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음양관을 좀 얘기하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있는 거죠. 이 토기운이 이제 기르는 기운, 우리 땅의 기운이니까 땅에 씨를 심어야만 이제 거기서 길러져서 이제 식물이 생기듯이 그런 토기운으로 우리가 이제 자란다는 거죠. 그러죠. 9달째 신이 펼쳐지고 기가 충만해져 태가 완성된다. 이거는 이제 기본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신이 펼쳐진다는 이제 그 그릇에 신이 펼쳐지고 기가 충만해져서 이제 신이라는 거는 이제 정신작용으로 보면 돼요. 이제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태아도 뭐 9달째쯤 되면 정신작용을 하는 거죠. 9달째 이제 태가 완성된다. 그다음에 그게 근데 요즘에는 더 빨리 이렇게 왜냐면 어떤 의식이 자기가 뭐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하는 그런 게 의식이잖아요. 네. 그게 그 전에도 이미 펼쳐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요새 태교도 많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 네. 맞아. 아직도 엄마들이 뱃속에 있는 태아에서부터 교육이 맞아. 이루어져. 옛날에는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태교가 어디 있어 사느라고 그래 그 영향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형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또 이제 좀 얘기가 납니다. 4대가 형을 이룬다. 4대가 형을 이룬다. 석씨가 논하여 말하기를 사람은 지수화풍이 화합하여 만들어진다. 근골과 기육은 모두 지에 속하고 정혈과 진액은 모두 수에 속하며 호흡과 따뜻함은 모두 화에 속하고 영명과 활동은 모두 풍에 속한다. 그러므로 풍이 멎으면 기가 끊어지고 화가 꺼지면 몸이 차가워지며 수가 마르면 피가 없어지고 토가 흩어지면 몸이 갈라진다고 하였다. 석시니까 역시 이건 이제 석가모니 불교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불교에서 지금 얘기하는 지수화풍. 이 지수화풍은 그리스에서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도 이제 지수화풍 얘기를 했고 그 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좀 그 우리 인체에서 나오는 그런 작용들을 좀 분류를 한 거죠. 그 땅의 속성하고 좀 비슷한 것들은 이제 그 골, 뼈하고 근육, 기육은 이제 근육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 같은 거는 이제 우리 살과 이제 뼈는 이제 뭐가 흙에서 나온 땅에서 나온 느낌이 있는 거고 정열과 진액은 이제 이게 액체 성분이니까 물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호흡하고 이제 체열이겠죠. 체열. 몸에서 나오는 이제 체열들은 그건 이제 당연히 불 성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풍이 어디 갔죠? 영명과 활동. 영명과 활동. 풍은 이제 바람이 불어야 뭔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움직이는 활동들은 이제 바람과 관련된다.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킨 거죠. 영명 무슨 정신작용을 얘기한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이 영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정신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상향자도 뭐 비슷한 얘기 이제 같은 맥락이니까 뭐 상향자 읽어보시죠. 상향자가 머리카락, 치아, 뼈, 손, 발톱은 지에서 빌려온 것이고 콧물, 정, 혈, 액은 수에서 빌어온 것이며 따뜻하고 마르고 뜨거운 것은 화에서 빌어온 것이고 영명과 활동은 풍에서 빌어온 것이다. 이 네 가지가 잠시 합쳐져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다. 지가 성하면 뼈가 쇠처럼 단단하고 수가 성하면 정이 옥처럼 굳으며 화가 성하면 기가 구름처럼 피어나고 풍이 성하면 지혜가 신과 같이 크다고 하였다. 네, 뭐 이제 같은 맥락의 얘기죠. 여기 이제 이 동의보감은 이제 그 뭐 저자가 허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허준이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엔 이렇다는 다 그 참고 문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같은 이제 그 불교의 이야기나 이제 상향자의 이야기나 이제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두 개를 같이 이제 인용해서 이제 써놓은 거죠. 그러면 석 씨가 먼저 세상에 나오신 거예요? 상향자가 먼저 나오신 거예요? 궁금해지네 갑자기. 누가 먼저인가? 그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그 지수화풍을 이제 의학이니까 이 사람이 뭐가 약한가 약한 그 고리를 우리가 이렇게 높여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병에 안 걸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동의보감에서도 네. 상인은 병이 발생되기 전에 조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잡하게 뭐 이렇게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그 건강의 3요소를 잘 실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의 3요소 심신 안정, 기혈순환, 영양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이십니다. 네. 이 뭐 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네. 우리가 많이 힘들죠. 네. 어쨌든 그 이전에 우리가 나 자신이 먼저 지혜로운 상의가 되려면 맞아요. 그렇죠. 이제 병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요인을 없애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심신안정, 기혈순환, 영양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건강이 제일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뭐 이제 잘 먹는 거, 뭐 운동하는 거 이런 차원보다도
조금 더 깊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하고 그 생각하는 차원이 다 틀린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아우르는 포괄적인. 포괄적으로 좀 상위의 그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려면은 심신안정과 기혈순환 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은 막연하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매몰돼 있잖아요. 네, 지엽적인 것에. 네, 네. 그것들이 조금 개선이 되려면 어떤 우리가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뭔가 의식도 좀 성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의식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그 본질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그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 물질 사회에 살다 보니까 기존의 그 어떤 언론이라든가 이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네. 그것들이 너무 오늘 물질에 이렇게 빠져들게 유혹을 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눈만 뜨면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속된 말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돌아가고 있다. 휘말려 들어가. 그렇죠. 자기도 모르고.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그 나비 효과를 기대해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운 얘기를 하고 모임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시기가 오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상향자 왈 이 네 가지가 잠시 합쳐져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그렇죠. 반드시 잠시 합쳐졌다 하면 또 언젠가는 흩어질 날이 오는, 이거는 죽는 거죠. 당연히 오는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진짜 멀리 보는 지혜로운 그런 의식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지금 신형편이잖아요. 네. 우리 관찰할 수 있는 거,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 보이는 있는 거. 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좀 어떤 차원 높은 의식 세계로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기의 성세이죠. 예. 여기 인기 성세 한자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람의 기운이 어떻게 성하고 세하게 되느냐. 예. 이제 영추경을 인용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랑님 차례시죠? 아니요. 예. 아니, 내가 했어요, 이건. 예. 이제 영추경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황제가 기의 성세에 대해 모르니 기백이 사람은 10세가 되어야 오장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혈기가 비로소 통하게 됩니다. 이때는 진기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20세에 비로소 혈기가 성해지고 기육이 한창 자라기 때문에 빨리 걷기를 좋아합니다. 30세에는 오장이 크게 안정되고 기육이 든든해지며 혈맥이 성하여 충만해지므로 걷기를 좋아합니다.
40세에는 오장육부와 12경맥이 크게 성하여 고르게 되고 안정되지만 주리가 성부러지기 시작하며 윤기가 사라지고 머리털이 희끗희끗해집니다. 이때는 기혈이 고르게 되고 성해져서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50세에는 간기가 쇠하기 시작하여 간엽이 얇아지며 담즙이 줄어들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60세에는 심기가 쇠하기 시작하여 자주 슬퍼하고 혈기가 흐트러지므로 눕기를 좋아합니다. 70세에는 비기가 하하기 때문에 피부가 마릅니다. 80세에는 폐기가 쇠하여 백이 떠나므로 말할 때 실수를 자주 합니다. 90세에는 신기가 말라붙어 사장의 경맥이 텅 비어집니다. 100세에는 오장이 모두 비어 신기가 떠나가고 형체만 남아 죽게 됩니다. 라 했다. 아니야, 오늘 순서군요. 이렇게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네. 그럼 나름대로 이제 이게 그 편집하면서 체계를 갖추어서 이제 우주에서 인간이 어떻게 생기고 물질이 어떻게 생기고 또 인간이 이제 태어날 때 과정이 어떻고 이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제 발달과 성장 과정을 거치고 노화되어서 죽는가에 대한 여기 이제 인간의 성장과 이제 노쇠의 과정이죠. 근데 참 여기도 우리가 보면 이제 예전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짧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개념들을 보면 좀 현대인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어떤 노화의 과정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의학의 발달 이제 어쨌든 의료의 어떤 그걸로 인해서 그 평균 수명이 늘었을 뿐이지 어떤 인간 자체의 어떤 이 개인의 어떤 그런 어떤 체질의 그 수명은 고대와 큰 차이가 없다.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도 좀 보여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것들은 진기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진기라는 개념은 이 한의학에서는 이제 원기라는 개념하고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이게부터 생긴 그 기운이다 이런 이제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고 또 여기 이제 12경맥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네, 그런 것 우리 몸에 기가 흐르는 이제 가장 큰 길 고속도로의 개념이 이제 12경맥이 되겠고 그 기육은 이제 근육을 얘기하는 거고 주리는 이제 피부를 이제 주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동의보감을 보실 때 이 가장 이제 이 한의학에서 다루는 큰 개념은 이제 장부론이거든요. 오장육부를 이제 오행과 관련지어서 이런 어떤 기능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자료는 오장육부에 관한 자료는 계속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같이 이제 보셔야 여기 이 동의보감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오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같이 또 그러니까 이 장부론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혈론이죠. 경맥과 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거는 이제 친구와 관련된 건데 그게 이제 이거 이제 12경맥하고 여기다 놓고 다녔는데 우리 잊어버려. 네. 그 12경맥에 관한 건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한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 이 감기가 50세에 감기가 세하면
그 눈이 어두워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장부론에 근거한 거예요. 음. 이 목이 보면 목이 간과 연결이 돼 있어요. 목 기운을 간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보니까 눈하고 그다음에 귀가 이제 어두워지고 순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목 기운이 음. 눈하고 같이 연결돼 있고 그 오장육부 기능을 한번 보세요. 그걸 같이 보시면 일단 간. 예, 목 기운만 한번 보세요. 목 기운이 여기 간. 예, 장부의 간하고 네, 관계돼 네. 있고 예, 그게 그 어떤 정신작용은 혼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혼. 혼, 포. 예. 이 목만 보세요. 목. 목. 예, 예. 그리고 이제 포는 이 그 감정은 노. 이 화를 내는 거야. 화를 내는 감정. 그다음에 이 우리 이 근육하고 또 관계가 돼 있어. 간이 근육과 관계돼 있고 요 눈목이죠. 목. 예, 눈하고 관련돼 있고. 이제 여기 조라고 하는 게 손톱 뭐 이런 거와 관계돼 있는 거고 뭐 또 그 기타. 그래서 일단 그런 개념들을 같이 이제 살펴보시면서 이제 이 동의보감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이제 좀 아실 수가 있죠. 그 비가 약해지면 건조해진다라고 한 거는 이제 비는 습을 주관하기 때문이에요. 습한 거. 예. 그래서 비장이 약해지면 이제 이 습한 게 또 살찌는 거하고 관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비가 이제 또 약해서 습이 또 너무 또 많이 차면 또 살이 찌는 거예요. 비만과도 연결이 되는 거. 폐는 이제 정신작용이 백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되게 떠나고 예, 예. 말할 때 실수를 자주 하는데. 그럼 뭐 혼이 조금 반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제 그런 작용들을 이제 오장육부가 이제 그 정신작용을 이게 이제 장부론이 지금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우리 정신작용을 이제 뇌 작용으로 이제 그게 그런 뇌의 어떤 그 유런의 그런 작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과거에 이런 어떤 한의학 개념에서는 오장이 그 정신작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이거를 읽어보면요, 이 순서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더 빠른 것 같아요. 50세에 눈이 어두워진다 했죠. 44세부터 노안같이 시작이 되고 뭐 이런 걸 비교해보면 사람들 보면 44세서부터 나 눈이 노안이네 뭐 이렇게 그런 말 아주 눈은 보이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때부터 노안이 온다고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말 실수도 또 헛말도 나오는 것도 더 일찍부터 그러는 건가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씩 다 이제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더 건강했다는 그런 제 느낌상으로는 그래요. 이제 지금 뭐 약으로 이렇게 막 수명을 연장하고 의료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옛날 노인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살면은 더 건강하지 않았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영추경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추경이 이제 황제내경의 편인데 그게 이야기가 벌써 한 2000년 전, 3000년 전 얘기거든요. 예. 고대 사회, 고대에서도 또 더 고대예요. 예, 고대인데 비교해보면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어떻게 보면 그 고대 사회나 이제 지금 중세 사회 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건강했다고 보면 돼요. 건강했고 이게 평균적인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못했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영양의 문제도 있고 지금보다 영양 섭취도 부족하고 또 이 노동을 너무 많이 하니까 기력을 너무 빨리 소모를 해버린 거지. 근데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더 이도 더 튼튼하고요. 씹는 것도 더 단단한 걸 씹어 먹고 그랬겠죠. 우리는 지금 더 연한 걸 먹고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보면 더 단단했다는 면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상으로는 많아서 노쇠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렇고 우리보다 또 나이 어린 사람들 보면 더 연약한 것 같은 걸 느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 어떤 그런 뭐 자연 환경이나 이런 그 당시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유해 물질이 많지 않았잖아요. 많지 않았고
또 그때는 막 다 이렇게 육체 노동을 통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말하면 운동 부족도 없었고 그걸 적당량 할 수 있었던 좀 이 그 환경을 가진 우리 지금 말하면 좀 양반 계층이라든지 그러니까 근데 일반 그 하층민들은 너무 이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 데다가 너무나 많은 이제 이 노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일찍 그냥 기력이 쇠해가지고 오래 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우리 오장이 이제 우리의 감정을 좌우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떤 정이라고 되어 있죠. 감정을 좌우하는데 이렇게 평상시에 화를 잘 낸다 그러면은 간에 어떤 병증이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이제 너무 어떤 우리가 이제 생각이 많거나,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비장의 기운이 약하거나 해서 그런 그 감정에 따라서 그 장부에 어떤 기운을 보호해주거나 사하거나 뭐 그렇게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뭐 슬퍼하거나 근심 걱정이 많으면은 이제 폐가 약한 것이고, 공포는 신장, 뭐 놀란 거는 뭐 방광과 관계가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문도 같은 얘기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문에 40세가 되면 음기가 저절로 반으로 줄어들어 일상생활에서의 기력이 쇠하게 된다. 50세가 되면 몸이 무겁고 눈과 귀가 어두워진다. 60세가 되면 음경에 힘이 없고 귀가 크게 쇠하며 구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하허 상실하여 눈물 콧물이 모두 나온다고 하였다. 그 구교는 이제 9개 구멍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그게 9개 구멍을 이제 조절하는 그런 이제 근육들이 있잖아요. 그 근육들이 약해지니까 그걸 그러니까. 조절을 못해서 이제 아무 때고 이제 흘러 나오는 거죠. 그냥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러가에서 그 침대 홈트에 관해서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네. 그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진짜 이거는 명심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신형이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장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그 되돌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신형이 어떤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유지하려면 거기 이제 일종의 뭐 마사지 해주는 거 이거는 이제 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거죠. 영양 공급이나 에너지 공급이 잘 되게 해주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제 충만하게 해주는 과정이 또 필요하잖아요. 기혈 순환이 잘 되려면 뭔가 충만하게 해야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원리가 많이 알려져서 상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핵심적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뿌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나무에 비유하자면은 이제 뿌리를 회복하는 것인데 모든 움직임의 중심을
척추 맨 아래 꼬리뼈 중심 뿌리에 두시고 몸을 잘 풀어주고 의식을 가라앉히면서 이제 움직이다 보면 중심의 기운이 이제 충만해지게 된다. 이제 그 원리를 이제 가장 쉽게 우리 어떤 실천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충족시켜주는 그 실천 방법, 그것이 이제 기본 동작이거든요. 로가에서 이제 말씀드린 기본 동작인데, 그 원리를 이해하면은 아마 그 모든 그것은 꼭 어떤 이 로가라는 어떤 움직임, 어떤 그러니까 이제 몸의 움직임과 호흡과 의식을 그 삼위일체가 내에서 효과적으로 몸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이제 로가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모든 스포츠나 운동들에서 공통적으로 다 활용이 돼야 될 요소라는 것이죠. 예, 꼭 네. 적용이 되어야 되는. 그렇죠. 뭐 축구를 하건 야구를 하건 뭐 우리가 등산을 하건 뭐 헬스를 하건 뭐 댄스를 하건 탁구를 하건. 네, 다 그 원리를 배드민턴을 적용을 치건. 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상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상식이 될 때까지 네. 우리가 될 때까지. 열심히 뭐 영상도 올리고 뭐 세미나도 하고 여건이 되는 한 뭐 그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좀 시간이 꽉 찬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뭐 세미나 하면서 느낀 점이나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이제 한 개씩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두님, 네. 예. 그냥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글로서의 동의보감이 아닌 이걸 이제 강독하면서 또 아라리님 말씀 같이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희들을 어떤 이 책에서 책을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 어떤 의식의 세계로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제가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더욱 더 로가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서서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대 홈트서부터 뭐 기본 동작이라고 하지만 말이 기본 동작이지 그거는 거의 완성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그 간단한 기본 동작과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할 수 있는 침대 홈트 같은 그런 것들을 더욱더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서서 엄청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감사했습니다. 네. 항상 녹두님은 뭐 이제 몸이 먼저 반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금랑님 어떠셨어요? 혹시 뭐 저는요 오늘 원장님이 신형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힘들다는 그 말씀을 맞아요. 저 아주 절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되돌리기 힘들 정도까지 안 간 상태에서 지금 되돌리는 보수자가. 그 운동을 하니까 너무 우리는 행운이다. 아직 많이 다른 사람들한테 안 알려졌잖아요. 그렇게 행운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로가의 기본 동작 저희는 그거를 이제 그 좋은 점을 아는데 황 작가님이 그걸 배우셔갖고 아주 기본 동작이니까 좀 같이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주 좋겠네요. 강추거든요. 뭐. 네. 어제 황 작가님 오늘 어떠셨는지 좀 소감이나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동의보감 그래가지고 약간 좀
옛날 생각만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내용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본인 의견을 직접 말씀하시고 이렇게 본인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바를 같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그냥 뭐 예전에 모문을 공부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한번 친솔하게 이렇게 나누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아까 그 아라리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깨닫는 시간, 내 자신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라는 말이 저는 좀 많이 와닿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좀 공감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멀리서 참여해 주셔가지고 또 그리고 경청해 주시면서 고맙습니다. 아라리님 오늘 이제 총평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시대와 어떤 그 지역을 뭐 동양 서양을 초월해서 우리가 공통된 그런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나 자신의 그 본성을 밝히는데 또 건강과 행복을 찾는데 또 활용할 수 있고 그걸 이해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행복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아라리오 방송 알세미나 세 번째 시간 동의보감 세 번째 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